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하고 학위 후에 애트리에 와서 연구 분야를 점점 넓혀왔고,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그림들은 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를 연구하면서 시작했던 그림 그리기에서부터 최근에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저의 그림이 진화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수학적인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왔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리는 공학적인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양과 움직임과 색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였고요. 제 전문 분야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공학적인 그림을 그리다 또 어느 순간에는 저의 심상을 그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께서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요즘 세대의 문인화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인화라는 게 선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글 공부를 하다가 또 자기의 심상을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제가 연구를 하면서 쓰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서, 저에게 그 도구가 코드입니다. 그 코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던 방식 그대로 저의 또 심상을 표현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해왔었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 하면서 한 10년 정도 저의 그림들을 이렇게 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작년에 그 페이스북 그림을 보신 분이 전시를 한번 해보겠냐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사실은 제 그림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첫 전시를 했고, 그 이후에 몇 차례 전시를 거쳐서 이렇게 대전 비엔날레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멋진 공간에까지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정말 멋있게 꾸며주셨는데요. 저의 아이디어를 듣고 저의 그림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신 또 큐레이터 분들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의 순서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기에 이 그림이 배치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의 그림의 진화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방이 그 에이전트의 방이거든요. 사전실의 주제가 에이전트고,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데 활용이 되는가라는 걸,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 딱 그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왼쪽에 있는 이 그림들은 커넥티드 라인스라는 시리즈고요. 그리고 매스메티카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모든 그림들이 제가 이제 연구할 때 쓰는 그 매스메티카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로서 그린 그림인데, 특히 이제 이 그림은 굉장히 수학적인 그림들이에요. 추상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는 원래 곡선과 곡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할 적에 굉장히 단순한 미니멀한 선과 색으로만 논문의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붉은색,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제 마음을 한번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이 뭔가 흔들림이 생기면서 뭔가 그러니까 불안함까지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도였었고요. 두 번째 그림은 같은 기하학적인 그림인데, 이제 이쪽에 보이는 라인 그리드 16종족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검은 배경 위에 흰색 선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이 저한테는 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딥러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 데이터가 커지고 패턴이 생긴다는 그런 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제가 수학적으로 기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그 무렵에 바로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선분이 복잡한 패턴의 유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그림은 대개는 그 시작은 상상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격자를 나눈 다음에 그 격자에다가 선분을 배치하는 규칙을 16가지를 만들었었어요. 선분의 길이와 각도를 한정하는 규칙을 16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배치를 해봤더니 정말 서로 다른 느낌의 패턴이 보이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기 이제 TV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실제로 랜덤으로 선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 선분들을 보면은 좀 더 그 패턴의 효과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작은 선분이고 기호인데 얘네들이 랜덤하게 배치되고 나니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서는 딱 표현할 수 없는 패턴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까지는 다 수학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림 옆에 있는 요 그림이 이제 이쪽에 있는 그림들이 전부 다 라인 그리드 시리즈의 기호적인 패턴을 모티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딥러닝을 가미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중에서도 스타일전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전이 기법에 오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라인 그리드의 정형적인 패턴을 비정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공학에서는 오류예요. 공학적인 오류인데 이거를 다른 축에서 바라보니까, 예술의 축에서 바라보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새로운 표현 수단의 발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신기했었죠. 그래서 이 기법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한 번에 뭔가 훅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실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법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실제로 어떤 작가분들께서 새로운 미술 도구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안을 하셔서 그거를 마스터하고 그거로부터 새로운 표현 기법을 찾기 위해서 들이시는 노력과 비슷할 거예요.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형적인 수학 기호에서부터 비정형적인 패턴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마스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처음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무질서의 진화라는 시리즈고요. 여기서는 무엇을 실험했냐면은 수학 그래프 8가지를 비정형적인 패턴, 연속적인 비정형적인 패턴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은 쉽게 하지만 비정형적인 패턴의 복잡도가 연속적으로 변한다. 말씀이 좀 어려우시죠? 네.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의 딥러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찾게 돼가지고 굉장히 즐겁고 아직도 연구자이지만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는 보면은 저의 신기한 마음, 신나는 마음, 그림은 굉장히 시커멓지만 그런 저의 머릿속의 즐거움들이 굉장히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아내는 정말 이 그림들이 이 라인 그리드 검은 시리즈를 보면 제 머릿속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무질서의 진화 시리즈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 모호한 경계라는 시리즈인데요. 여기는 이제 겉에서부터 중심으로 갈수록 패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패턴들이 중앙에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경계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모호한 경계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근데 그 이름을 짓고 나서 또 생각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저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저의 과학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한 예술가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과학과 예술의 접점, 그 모호한 경계에서 제가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은, 많은 사람이 경험해 보지 않은 그 과학과 예술의 모호한 경계에서 내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줘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의 첫 전시 때 메인 작품으로도 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비엔날레 때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주 크게 새롭게 인쇄를 해가지고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인 그리드 시리즈의 2019년도 버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저의 머릿속의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담고 있지 않았었나 봐요. 저의 신남의 마음은 아마 그림 속에만 표현이 돼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올해 초에 2020년도 봄에 금강을 산책을 하면서 벚꽃을 봤습니다. 그래서 벚꽃을 보는데 그때 그 기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드디어 뭔가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라인 그리드 시리즈 기법은 동일하게 쓰되 그 기법에다가 색을 넣어가지고서 그 패턴의 진화를 표현한 게 여기 보이는 싹티움이라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라인 그리드 8번 패턴을 동일하게 썼지만 64단계로 채색을 해가지고서 딥러닝에 의해서 무너지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말로 패턴에서부터 단순한 기호에서부터 복잡한 패턴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조형적으로도 조화롭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은 감성 또는 기쁨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인 그리드 5번 패턴을 이번엔 썼고요.
그리고 벚꽃을 보는 그 색상을 재현을 했어요. 또 동일하게 스타일 전이의 오류를 이용해가지고 그 색이 변하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말 그대로 봄빛입니다. 공진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실은 공진화가 과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저는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공진화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전 비엔날레 기획을 하시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잡으시고 저를 또 초청해 주시고 상의를 했을 적에 저는 사실 좀 아직은 초보 작가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이 큰 행사에 누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전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또 미술을 애호하고 또 새내기 작가로서 제가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직 연구자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는 대전 비엔날레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펼쳐지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그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과 그리고 대전 시립미술관이 이렇게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예술의 만남,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넘어서 정말 공진화까지 가는데 대전 비엔날레 인공지능 이 시리즈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비엔날레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주제가 제가 또 현재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시적절한 주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또 미술관에서 그 주제를 정말 잘 캐치를 해가지고 추진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여있는 이 작품들은 정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기획을 잘 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직은 시작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불을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커다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구는 아직도 시작 단계이고 마치 불을 발견해가지고 고기를 처음 구워 먹을 때 어떤 즐거움인 거죠. 하지만 그 불을 저희가 마스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에 튀기도 하고 불을 꺼트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불을 계속 마스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빨리 접하게 됐고 또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든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게 됐고 또 이런 그림들을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작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북과 물감, 새로운 도구들에 대한 또 수요들이 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기술이다 보니까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과학자들과 또 지역의 예술가들 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아직은 미흡하지만 인공지능을 적용한 그런 그림들을 보여드렸고 또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 가능성과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많은 작가분들께서 새 시대의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한번 받아들이시고 마스터하려고 저와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경계는 얇은 것인가, 그리고 그 경계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 방이 그러한 경계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딥러닝이나 인공지능들을 접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이쪽에 있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네. 수학적으로 단순하고 아름다운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호적인 아름다움. 그런데 인공지능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패턴의 아름다움으로 진화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진화라기보다는 공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그 경계의 얘기로 들어간다면은 예전에는 패턴과 심볼은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딥러닝에 의해서 저는 그 연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이 시리즈든 전부 다 점점 패턴이 복잡해질 수 있어 라는 그 과정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작가라면은 복잡도를 64단계로 조절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정밀하게 그린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정밀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명확한 역할이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경계라는 면에서 보면은 그 경계는 아직은 좀 두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정말 궁극적으로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기법들이 그 역사가 짧게는 8년,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1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되면은 아까 기호와 패턴의 그 경계라는 것, 그리고 과학과 그리고 예술의 경계라는 것이 더 흐려지지 않을까? 경계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제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담은 작품의 마지막에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피카소는 자기의 작품을 예술이라고 하지 않고 연구라고 했어요. 반대로 아인슈타인은 최고의 과학자는 예술가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과학과 예술이 정점에 올라가면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